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오후장 들어서 상승 동력을 더욱더 잃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참 가는 종목만 가서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답답하고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조선 왕조라고도 하죠. 조선과 해운 그리고 기자재 종목들까지 연일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거나 여전히 손실 중이다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LTB 그룹주 어제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로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답답한 흐름에 정말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도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 정말 급등 시세 보여줬습니다. 이 엔비디아 GTC 2025 3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양자의 날이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어제 한국 첨단 소재 하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다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이인플러스도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 27% 급등, 엑스게이트도 거래 대금 강하게 몰리면서 오늘 8% 넘는 시세 보여줬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있는지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는 이 취임날 당장 관세청을 신설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점진적인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오늘 1.72%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레포트 나오면서 급등 시세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오후 들어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중국 유입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곧 발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7%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내일 TSMC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SK하이닉스는 오늘 1.64% 강세,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에이직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4% 넘는 시세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창대 대표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는 바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급락세 이어갔었는데 오늘 또 줄줄이 반등이 나왔어요. 이창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참 어지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 강세 이유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단기 급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게 반발 매수세를 좀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력에는 의심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두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뭐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이 AI 확산 속도를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 차례 이제 발언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좀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안 좋은 기술이라거나 양자 컴퓨터 기술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시간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좀 따져봤을 때는 투자 메리트가 여전히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리게팅 컴퓨터를 비롯해서 이제 뭐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러한 일들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은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몇 차례 계속 언급을 드려왔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새로운 기술력이 도입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익 구조화로 가시권에 좀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과거 배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익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섹터입니다. 최근에 로봇이나 몇 년 전, 2020년 한 5년 전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이익이 이제 구조화 단계에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컨센서스가 잡히고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라고 보기에는 물론 좀 어느 정도 나오거나 기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긴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양자 컴퓨터가 좋은 거야 알지만 투자 시점을 잡아볼 때는 지금 좀 다소 이르지 않나. 저는 국내 주식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 조금씩 담아 나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호흡을 보시고 금액을 크게 들어가는 거는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자 암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민프론 대표님께 또 자세하게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젠슨항 CEO가 이 양자 암호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이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에는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는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반반 섞어놓은 겁니다. 슈퍼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랑 이제 합해 놓은 건데요.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젠슨 황 사장님이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놓고 어젯밤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채용 공고를 9건을 올려놨거든요. 양자 컴퓨터 관련 인력 공고를 9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양자 컴퓨터가 한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이제 자기 회사는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아주 힘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는 오래 걸릴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슈퍼컴 기업들이 지금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 그러니까 즉 양자 컴퓨터만 가지고 상용화는 아직 먼 미래의 얘기니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지금까지 개발된 양자를 섞는 이 하이브리드 기술 사업이랑 이제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주요 확장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상용화가 멀리 있으니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개인적이지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양자가 이제 좀 가격이 높아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이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자 암호에 관련한 기술이 이제 20년 뒤로 미뤄졌다는 말은 20년 뒤에 엔비디아처럼 엄청난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냐라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쪽의 말을 더 들어라라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눈앞에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이슈 하나하나에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눈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점차로 줄어드는 거고, 이제 실제로 시판에 나오게 되면 이제 매출이라는 이제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저는 20년 동안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주 길게 보는 거니까요. 이제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고 결국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에 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양자 관련 이제 종목들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양자 암호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테슬라 모델 Y도 중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분명 그 전에 좀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도대체 언제쯤 겨울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정부 쪽에서 소식이 나왔어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했고요. 2차 전지 기업에 7조 9천억 원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캐즘이라는 것 자체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 내용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우리가 이제 업황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을 좀 바라보게 되면 사실 좀 타격을 준다기보다는 기존에 혜택을 주고 있던 거를 좀 거두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강할까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산업이 굉장히 좀 육성이 크게 됐던 게 배터리 쪽이기도 하고 이쪽이 좀 휘청거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산업이 또 타격을 같이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많이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이런 쪽에서 축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역성장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역성장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심하다. 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액션이 상당히 꽤나 파격적이어가지고 뭐 일단 구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금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계속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청년들 첫 차 구매할 때도 한 20% 정도 할인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이제 자동차 세대로서 전기차를 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책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호재성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이 캐즘으로 넘어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가치주 관점으로 넘어갈 것이냐를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배터리나 이런 쪽을 보면 사실 가치주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뭐 미래의 실적을 땡겨 오더라도 고평가예요. 그래서 이 캐파 자체가 훨씬 더 좀 빨리 성장을 해야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부양을 해주면은 빠르게 속도가 났을 때 좀 가치주 관점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접어들지 않을까 좀 기대는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를 드리자면 일단 뭐 미국에서도 결국 테슬라는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테슬라 수혜를 받거나 뭐 반사이익이 아니죠. 동반 수혜를 받으면서 좀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 2차 전지 섹터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민프론 대표님께는 대주전자 재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7%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대주전자 재료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지금 이 대주전자 재료의 주 품목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신규로 탑재되는 모델이 5종이 추가가 된다라는 요 이제 뚜렷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대주전자 재료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올해 안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우리가 비단 전기차라고만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린 테슬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가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그런 와중에도 테슬라는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자율주행차 로봇으로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사실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전기차는 빼놓을 수가 없는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을 전기차로 보고 있는 이제 관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시 전기차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은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4분기 실적 또는 올해 상반기 저는 실적이 그 전기차 실적이 사실 일어나려면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또는 내년 하반기에는 저는 좀 시장이 관점이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이제 필두로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의 이제 이 자금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이제 나왔지만 2차 전지가 좀 전반적으로 뜨기 위해서는 이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개별성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앞서 나가는 2차 전지 이제 산업군의 좀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분양계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의 악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1월 13일에 AI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중국 규제가 나왔었는데 또 추가적인 규제가 곧 발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등이 만든 첨단 반도체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추가 규제를 13일경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3일 아니라 15일이네요. 중국의 파운드리 고객사가 삼성전자는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정권이 취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건 한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포커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관세라는 부분들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라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이제 불합리한 질서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미국과의 동맹을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어드밴티지를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또 이제 유명한 사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항상 자기가 취하려는 것만 취하게 되면 결코 거래가 딜이 성사될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냈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지가 아마 이제 딜이 오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취임 전에 계속 이제 겁을 주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미국 편에 서도록 해. 자꾸 중국 편에 서면 너희는 계속해서 사업하기 어려워질 거야를 계속해서 이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이제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것인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따져가면서 비교를 해봐야 이게 진짜 악재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악재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 최근에 저는 자동차 쪽에서도 많이 좀 내다보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따로 뒤로 이제 어드밴티지를 준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저는 취임 이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규제가 곧 발표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도 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민푸른 대표님께는 오히려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반도체주들 매수를 해도 될지 또 내일 TSMC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면 반도체주들 좀 추가 상승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제안에 대해서 저는 좀 협박성이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신규 그 기관을 하나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금 징수와 관세를 매기기 위한 신규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 만큼 좀 강경하게 취임 전부터 지금 굉장히 강경한 좀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금 계속 고심 중인 이유가 이 관세 인상도 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굉장한 강한 강경책을 내놓고 나중에는 개별 국가들끼리 조금 이 협상을 유리하게 쓰기 위한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반발이 강했던 게 엔비디아였어요. 사실 이 이슈는 주변국,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명분은 있지만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미국은 수입만 하나요? 수출만 하나요? 아니죠. 미국도 지금 다른 나라들과 이 미국이 3개국으로 이제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동맹국, 여기는 이제 무제한 수입 수출이 이제 허용이 가능한 나라, 그다음에 적대국들을 3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엔비디아도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고 그런 회사들이 미국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강경책에서 조금 이제 완화되어서 계속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고도화된 신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아주 길게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는 계속 모아가는 게 여러모로 좀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점 매수 유효한 반도체 종목들 참 많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정보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